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 잡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타트업 플레이북 시리즈인데요. 성장과 변화를 만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주 짧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화두는 어설픈 정신승리보다는 후회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에서도 뭔가 전해진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창업하다 보면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후회를 하지 말고 어떤 일 있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그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격려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실패는 병가지 상사고 뭐 성공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약간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정신승리를 어설프게 하는 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후회를 하는 게 왜 나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10월이죠. 이제 10월 중순이고 2024년 10월이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실 분을 생각해서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4년 10월 지금이 굉장히 좀 특이한 시기입니다. 일단 너무나도 무더운 7, 8월을 견뎌냈고요.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더위가 9월까지 지나갔었고 그게 끝나는 시점에 추석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시대가 아니었나 여태까지 있었던 이 기간 중에. 왜냐하면 경기도 별로 안 좋아. 날씨는 더워가지고 더 힘들어. 몸도 마음도 처지는 가운데 휴일까지 연달아 있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쯤 지금쯤 돼서야 이제 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막상 딱 보니까 어느새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2개월만 지나면은 이제 2024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해놓고 너무 좀 방만하게 살았던 거 아닌가. 내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고 저한테 상담을 오는 제자들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다녀보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그러다 병원에도 실려가고 이런 친구들은 막상 또 요때쯤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뭔가 좀 다른 이제 가능성을 노리면서 투자 유치도 좀 잘 받고 약간 이런 반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죠. 근데 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야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고 반대로 또 뭐 그냥 7, 8월 설렁설렁 지내고 적당히 살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또 뭐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반수 이상의 창업가분들은 요 시점쯤 되면은 좀 많이 아쉬움을 토로를 합니다. 실제로 오셔서도 이게 참 지난 시간 동안에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후회들도 실제로 많이 하시고 근데 저도 역시 다르진 않아요. 저 역시도 올해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신승리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조금만 잠을 덜 자고 조금만 그 지친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었으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항상 남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후회로 다가올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이제 정신 승리로 넘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대표님들 개개인의 인생의 관점, 즉 사업이 아니고 인생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신 승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한 것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할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괜히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은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되고 그럼 사업이 설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신승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맹목적인 정신승리 그리고 그 맹목적인 정신승리 뒤에 아무것도 안 남고 있는 그런 이제 대책 없는 정신승리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것만큼 대책이 없고 그것만큼 최악의 그런 시나리오가 또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좀 후회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실제로 했고 얼마 전에도 했고 또 최근에도 몇 번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저 혼자만 힘들면 다행인데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이제 같이 좀 힘들었었고 어쨌든 이제 일정 부분 제가 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긴 했었지만은 뭐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내렸던 판단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놓쳤던 부분들이 원상복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데 뭐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그만큼 제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그런 잘못된 판단을 또 이제 같이 겪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게 뭐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나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 안 해. 나는 다음 훈련 도약이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정신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과연 그걸로 충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해요. 창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갑니다. 그 리스크만큼 내가 이제 감수해야 될 그런 위험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판단들, 내 예상과 다른 결론들, 그 다음에 이제 내 실수로 인한 어떤 일들은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한두 번은 생기게 되죠. 그게 크냐 작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괜찮아.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나는 뭐 그냥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나는 뭐 그냥 꿋꿋하게 하겠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을 하고 정신 승리를 하는 대표 옆에 있는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떠나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꿈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정신승리만 하면서 발전도 없이 그냥 평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가 정말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다면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그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때 그 시기적인 환경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돌이킬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했었어야 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번 실수,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제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옛날 그 당나라 시대에 나왔던 고사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실수를 하는 것들은 흔히 이 바닥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나가야 될 바를 못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실패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실제로 그런 실패나 실수에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격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 지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조금 더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보고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어떤 일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났던 창업가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건 내가 뭐 그때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거 사실 내가 조금만 맘먹어서 했으면 되는 건데 그냥 못한 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별 수 없지. 뭐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그런 분들 10중 8구 다음번에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내가 했던 일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건 분명 그 시기에 내가 뭔가를 놓친 거예요. 혹은 내가 놓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으면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 대비조차 내가 안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뭐 운이 나빠서 이 일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야. 그냥 여기에다가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다음번에 그 일 생기면 또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것 뿐이야. 그냥 내가 감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마음이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고 주변에 그런 리스크를 같이 감당할 수 있고 테이킹을 좀 미리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든든한 조력자,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보통 2명에서 3명, 많아봤자 대여섯 명 정도 되는 팀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특히나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CEO, 창업가란 말이에요. 대표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CEO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상은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똑같은 그릇된 결정을 내리면서 계속 리스크를 쌓아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의 입장에서나 팀원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편으로는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창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적절하게 회사 다니면서 할 일만 하면 월급 주는 거랑 다릅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게 거의 다반사인 거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축적을 된 게 어느 순간에 터지면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게 창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설사 올 여름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진짜 너무 덥고 진짜 본인이 뭘 못했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쉬었고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고 있다?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건 다른 거죠. 뭐냐, 어쨌든 여태까지 잘 버텨내셨잖아요. 그럼 그 버텨낸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놓치고 할 수 없었던 거를 어떻게 이제 되돌릴 것인가, 그걸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고민인데, 내년에 또 더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더위가 문제였다면 내년 8월에 또 더울 겁니다. 어쩌면 이번 올해보다 더 더울 거예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더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7, 8월에 이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9월 달이 내년과 올해가 더 더울 겁니다. 휴일이요? 내년 달력 보셨습니까? 2025년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결국 만약에 올 여름이 너무 더워서 내가 일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왜 지난 시간을 방만하게 보냈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방만하게 보내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앞으로 1년의 계획을 짤 때 7월, 8월, 9월 달에 있는 그 안에 가급적이면 대외 활동을 삼가하고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되, 나의 활동의 어떤 그 영역을 그렇게 좀 어레인지를 해놔서 가능하면 이 더위에 영향을 받는 그 시간을 최소화할 것. 그 다음에 결국엔 에어컨 틀고 살아야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갈 테니까 그런 전기세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뭔가 재정적인 어떤 안정성을 확보를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나 이런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동선을 좀 최적화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 그 다음에 보통은 9월달 돼서 이제 재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9월달도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 휴일도 또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약간의 좀 전략을 짜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서 5, 6, 7,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 10, 11 이렇게 돼 있던 걸 5, 6, 7,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전반적으로 좀 고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은 그 우울증의 기본이 어디였었고 그게 어떤 문제에서 왔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장을 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진짜 사업의 대박을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실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다. 내년에도 또 더울 거다.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나의 스스로의 의지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그 선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잘못 집어넣네요. 자, 마지막은 이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소 잃고 나서 미리 좀 잘 고쳐놓지. 굳이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왜 고치냐? 처음부터 곧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 잃기 전에 미리 탄탄하게 고쳐놓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비무환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앞으로의 그 환난을 대비를 해야 된다.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우리 같은 창업가들은 특히나 2, 3년 안 된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은요, 아무리 내가 투자를 많이 받고 뭔가를 하고 성장을 한다 그래도 결국 빈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당장의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미처 잡지 못하고 방치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비일비재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해지죠.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써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혹은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게 이제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갑자기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1차적으로는 항상 대응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고 제가 신경을 안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응을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일들은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번에 이런 룰을 만들고 이런 규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 잃기 전에 고치는 외양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자세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지만,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조금 부서져
틀어졌네 고쳐야겠다라고 그냥 안이하게 그냥 하나 두 개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리스크 요소들과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언제 어떤 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틀어 막아도 어디선가는 터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으니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될 요소가 보인다 그러면은 반드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대비할 새도 없이 문제가 터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늦었지만 그때서라도 어쨌든 수습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런 빈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방만함으로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아는 분께서 조금 이렇게 좀 도와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잘못 좀 이렇게 어긋나 가지고 이제 좀 놓쳤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뭐 다행히 잘 웃고 넘어갔지만은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유 오히려 감사드린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작은 요소를 이분이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분이 약간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조금 이제 마음을 쓰셨던 게 죄송할 뿐이지 나는 결국에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됐지만 사실은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 더 튼튼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안에 그 이렇게 부서진 부분을 보수한다 그러면 튼튼하게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에 눈에 보이는 걸 때운 거지 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손실이 그만큼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텅텅 빈 외양간에서 내가 이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고치는 거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생길 리스크를 또 잠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올여름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은 내년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그냥 그때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생길 거고 그럼 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 살듯이 살아서는 성공하기가 힘든 창업가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창업가로서 항상 이런 종류의 일들은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대체로 보면은 저한테 상담 오시는 파트가 두 부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제 어떻게든 지원기관에서 가끔씩 이렇게 좀 이제 무료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통해 가지고 오는 분들.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정식적으로 이 M&L 그 스마트 스토어 통해 가지고 유료 상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한 두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내가 너무 사업을 잘못했던 것 같다라는 후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저는 비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태까지 버티신 게 대단한 거고 정말로 대단하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본인이 했던 실수나 본인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어디 뭐 기관을 타고 저희 뭐 이제 연합 프로그램들 통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내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교수님 만나 뵙겠냐. 뭐 유튜브 채널 뭐 막 얘기하면서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정신승리가 거의 그 하늘 이빠이까지 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그래요. 어쨌든 의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냥 뭐 공짜로 얘기 들어보는 거면 와가지고 그냥 얘기 들어보고 그냥 좋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이거니까 준비도 잘 안 오고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의 어떤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 상담이건 간에 분명히 뭐라 그래야 되나 필요한 가치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확실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해 가지고 상담 신청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 자기 돈을 쓰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나중에 심지어 저한테 잔소리를 듣고 막 온갖 욕을 얻어 먹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꿔는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의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를 잃었어도 어쨌든 외양간은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끝날 때쯤 되면 괜히 또 너무 세게 말했나 막 이렇게 좀 이게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분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좋겠어. 다음번에 좀 살살 말씀드려야지. 약간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쩌면 단순하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걸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회 이 창업 시장에서도 수많은 창업가분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 정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설사 그게 나의 어떤 그 선택이 아니고 외적인 어떤 환경의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환경을 또 맞닥뜨려서 내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합니다. 안 그런데도 대박을 치시는 경우도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뭐 TV나 이런 데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너무 흔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흔한 사례는 정신승리라고 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잘못된 선택이나 좀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마음 쓰시지는 말되 한편으로는 또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좀 방지할 수 있는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 더 튼튼한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꼭 머릿속에 두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좀 준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M&A 스타트업 프로그램 들어오시면은 언제든 유료 컨설팅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그 외에 또 이제 좋은 영상 만들어 가지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모두들 성공적인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